종합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1월 13일 새벽 3시입니다. 저는 이코노미스트라는 잡지를 매우 좋아합니다. 그리고 정기 구독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긴 잡지입니다. 이 영국에서 발행되는 잡지인데 1843년에 창간이 되었으니까 원래 179세 되는 잡지입니다.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잡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고급 영어 문장에다가 고급 정보를 담습니다. 그리고 이 잡지 독자는 전 세계적으로 약 90만 명이나 되고, 그 다음에 인터넷으로 또 보는 사람 합치면 약 160만 명의 독자를 가진 주간 잡지입니다. 이 이코노미스트는 한국에 특파원도 있습니다. 2010년, 2011년, 2012년 이 무렵에 특파원을 했던 사람이 다니엘 튜드라는 분인데, 이분이 쓴 한국 관련 책이 아주 잘 쓴 책으로 유명합니다. 제목이 The Impossible Country, 불가사의한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최근호에 한국 대통령 선거를 다뤘는데 제목이 Mud on Mud입니다. 진흙 위에 진흙탕, 진흙탕이라는 뜻이죠. Mud on Mud, 진흙탕이라는 뜻인데, 이 잡지는 매년 한 11월쯤 되면은 다음 해의 전망을 담은 이 영감을 발행합니다. 제가 어떤 호텔에 가서 책방에 들렸더니 그 영감을 발견해 가지고 제가 사왔습니다. 보다가 이게 영감입니다. The World Ahead 2022의 전망이란 뜻이죠. 이 영감을 보다가, 이 영감은 항상 그 국가별 코너가 있습니다. 그 국가가 원래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다 해서 짤막하게 이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한국에 대한 예측을 제가 읽어 드릴게요. 그런데 이 예측을 언제 했느냐 하면은 작년 11월 1일에 책이 나왔습니다. 작년 11월 1일에 책이 나왔으니까 작년 가을 기준으로 한국 상황을 예측을 했습니다. 2022년에 한국이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써놨습니다. 올해 한국의 GDP 성장률은 2.7%로 예상된다. 1인당 GDP는 36,340달러에 도달할 것이다. 이것은 구매력 기준, PPP 기준으로는 48,680달러다. 그 다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리버럴 성향의 민주당이 대통령직과 입법부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으나 오는 3월 선거에서 대통령직을 잃을 것인데, 이 선거에서 국민의힘 후보 윤석열은 정부의 늦은 백신 접종에 대한 국민들의 불만으로부터 도움을 받게 될 것이다. 그 결과 민주당의 재정 지출 확대와 국민의힘의 보수적 재정 정책이 충돌해가지고 정책 수행에 차질을 빚을 것이다. 2021년에 완전한 회복세를 보였던 경제 성장률은 더디어지겠지만 평균 이상엔 머물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아주 간략하게 요약을 했어요.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게 윤석열 후보가 이길 것이다. 그 이유는 백신 접종을 늦게 한 데 대한 국민들의 불만, 이것은 그 예측을 했던 10월 기준으로 했겠죠. 자, 여기서 일단 이 유명한 잡지가 이 정보가 많은 잡지입니다.
왜 정보가 많으냐? 이 이코노미스트의 정보를 뒷받침하는 것은 역시 영국이란 나라의 정보죠. 영국은 유명한 정보기관이 있습니다. MI6, MI5라고. 그 정보의 질에서는 미국 CIA나 러시아의 KGB를 능가합니다. 또 이런 정보가 상류층에서는 서로 교류도 되고 하니까 아마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이렇게 윤석열 후보가 당선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한 듯 합니다. 이게 맞을지 안 맞을지 오는 3월 9일에 한번 지켜보고 다시 그때 한번 논하기로 하겠는데 2012년에도 맞췄어요. 2012년에도 박근혜 당선을 적중시켰습니다. 박근혜 당선은 사실은 그날 개표하는 날 오전에는 박근혜가 졌다고 본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오후에 보수층이 투표장으로 몰려와가지고 한 100만 표 이상으로 이겼습니다만은 그것도 아주 정확하게 예측을 했습니다. 문제는 누가 당선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 용기입니다. 만약 그게 빗맞으면은 이 훌륭한 저는 위대한 매체입니다. 매체의 권위가 손상될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을 감수하고 누가 당선될 것이다라고 딱 찍는 그 용기, 그것을 뒷받침하는 어떤 오랜 노하우, 그걸 여러분들한테 소개드렸습니다만은 2012년 이코노미스트가 예상을 적중했을 때의 그 기사를 제가 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때 제가 조갑제닷컴에 쓴 기사가 있습니다. 이렇게 썼군요. 2012년입니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언론기관으로 꼽힌다. 월남전 때 미군 사령관 웨스트모랜드 장군은 회고록에서 미국 언론의 선정적 보도를 비판하면서 주로 반전 보도죠. 이코노미스트가 그래도 가장 공정한 보도를 했다고 평가한 적이 있다. 한국 대선을 다룬 이코노미스트 기사를 몇 번 읽었는데 촌철살인의 통찰력을 느꼈다. 아마 2012년이니까 아까 제가 소개했던 다니엘 튜드 기자가 쓴 걸 제가 읽은 셈인데 요사이 이코노미스트의 한국 정치나 이 한국 문제를 다루는 그 기자의 수준은 저는 그렇게 높게 평가하지 않습니다. 이 잡지는 한국 언론이 문재인 안철수 단일화를 연일 띄우고 있을 때 어려울 것이라고 예측했다. 정확하게 예측한 거죠. 두 사람의 자아의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타협이 잘 되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결국 맞았습니다. 이 잡지는 한 달 전에 펴낸 2013년 영감에서는 박근혜 후보의 당선을 단정적으로 예고하였다. 그리고 지난 12월 8일자에서는 오랜 습관은 잘 없어지지 않는다는 제목의 칼럼으로 한국 대선을 분석하였다. 이 칼럼은 한국 정치는 너무나 내향적이고 죽기 아니면 살기식이라 나라의 미래에 대한 논의까지도 제대로 하지 않는다. 이 잡지는 또 좌파는 박근혜 후보가 아버지처럼 독재자가 되려 한다고 비방하고 우파는 문재인 후보가 비밀 공산주의자라는 암시를 던진다 하면서 관로하고 클로시드 커뮤니스트라고 했습니다. 클로시드 커뮤니스트라는 것은 숨어있는 공산주의자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코노미스트가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게 아니라 우파가 그런 말을 한다면서 슬쩍, 그런데 어떻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년 동안 한 행위를 우파가 숨어있는 비밀 공산주의자다라고 우려한 게 틀렸습니까? 그래서 새삼 이 이코노미스트지의 높은 정보력을 제가 평가하려고 합니다. 어찌되었든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언론기관이 윤석열 당선을
그 명예를 걸고 예언을 했습니다. 감사합니다.